있으면 지금 얘기해. 간단히 요약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쪽에 받을게. 오늘 막 엄청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중요해서 여기는 꼼꼼히 잘 해줘야 돼요. 사실 맨 마지막 단어는 또 금방 해요. 나눠서 하면. 선생님, 응? 그럼 정답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를? 개념이요. 개념 정리 그걸 다 어떻게 해? 이 시간에? 조금. 조금? 그러면 정적분 공부할 때 지금 유형 12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큰 제목만 얘기를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정의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구간이 아래 위가 이렇게 정해진 적분 구간이 있는 그게 정적분이고 요건 정적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건 얘기를 하고 저 모르는 건 좀 더 추가하겠죠. 요걸 갖다가 부정적분 형태를 하나 써서 상수 빼고 이렇게 꺾기 가로를 하지. 그래서 이제 A하고 B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위끝 해당되는 숫자를 대입한 값 빼기 아래 끝 숫자를 대입한 값 요만큼이 정적분의 정의. 근데 어차피 이거 숫자 넣어서 계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는 상수라고. 부정적분은 함수야. 예를 들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그런데 이걸 정적분이다.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적분식을 쓰고 대입하게 되면 3분의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냥 제목을 잘 기억해봐. 정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 결과가. 부정적분은 숫자. 근데 나중에 이과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미적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건 이 3분의 8이라는 게 나타내는 의미. 이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0부터 2까지 적분했다는 건 이 아래쪽에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함수값이 양수 쪽이니까 양수가 된 거고 함수값이 음수인 그래프는 마이너스로 계산돼요.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그런 넓이와 관련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적분 처음에 정적분의 정의라고 해서 시작했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한 3개만 써줄게. 기억을 해봐. 요거는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넓이도 제로인 거지 일종의. 그럼 제로로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 혹시 이렇게 된 놈이 있으면 요렇게 쓴 것과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구간의 아래 끝, 위 끝이 바뀌면 마이너스 보고 생긴다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A부터 B까지면 FB 빼기 FA가 정적분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B부터 A까지 하면 FA 빼기 FB로 나올 테니까 당연히 구간 바뀌었으면 이게 마이너스를 해줘야 같죠. 그러니까 구간이 윗끝 아래끝이 바뀔 때는 마이너스 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적분을 계산할 때 함수가 똑같은 함수를 적분하는 거면 적분 구간을 정리하면서 계산하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두 개를 따로따로 적분해서 대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그냥 C까지 적분을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쪼갤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마지막.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놈 플러스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한 놈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함수는 다른데 적분 구간이 똑같을 때 그럴 때는 A부터 B까지 함수 쪽을 정리를 해서 난 다음에 적분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적분 계산의 기본입니다. 구간 아래 끝, 위 끝이 똑같다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다르지만 함수가 똑같다면 적분 구간을 2개 이상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적분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은 똑같은데 함수가 서로 다르게 보이면 함수를 정리한 다음에 적분하라. 이게 이제 정적분 계산의 가장 기본들. 그게 유형 1, 다음에 2, 3, 4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는 구간에 따라서 적분 그 하는 함수가 다르면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별도로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을 때,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다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절대값 포함하는 그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맞아. 이런 함수를 적분한다고 해봐. 이런 함수 적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있겠죠. 언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 그림을 그려줄게. 요 그림은 x제곱 빼기 1이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빼기 1 그대로 써야 되는 건 어느 구간이야? 이게 뭐냐면 그 절대값을 그냥 쓴 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야? 그게 어디냐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림 봐봐. x 구간을 써달라고.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잖아. 바깥쪽. 바깥쪽은 양수 쪽이죠. 그러니까 x가 요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는 음수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은 이런 거야. 양수 쪽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갖는 곳은 그냥 적분 그대로, 원래 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갖다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림 빨리 그려놓고 마이너스 1부터 봤을 때 1까지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적분을 해달라는 거고, 거기에 1부터 2까지는 양수 쪽이니까 그대로 1부터 2까지는 x제곱 빼기 1 요거를 적분해서 쓰면 된다. 이 얘기가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뭐 f 프라임을 적분하면 f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함수를 이미 적분함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빼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형 8, 9, 10, 11, 12 여기까지가 중요 유형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형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은 곳이지. 그래서 다 적어 주셨겠으니까 니네가 외워왔을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말한 유형들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적분하라가 아니라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적분하시오.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적분하시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들었을 거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 정리해 주셨지. 우함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그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 표현. fx하고 f-x하고 똑같다. 이 특성이 주어지면 y축 대칭인 거고.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표현은 어떻게 했었어? 이거 빨리 대답해. 모르면 안 배운 거랑 똑같아. fx하고 f-x하고 그거가 반대인 거죠. 여기 붙든 여기 붙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은 대칭성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노란 거 없다. 그러면 빨간 걸로. 지금부터 대칭성에 대한 표현 써줄 거고, 지난 시간에 동훈쌤이 써주셨을 거고 다 외워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 이 우함수라고 하는 얘는 y축 대칭이라는 뜻인데
y축을 식으로 어떻게 쓰죠? x는 0이라는 직선의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선대칭에 관련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대칭성은 선대칭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 선대칭을 나타내는 일반형을 써줄게. 선대칭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형은 이겁니다. 요런 꼴. 이제는 함수를 써주지 않아도 함수의 특징을 니네가 알아보고 적분하라고 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표현이 혹시 선대칭 중에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x는 a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인 걸로. 대칭성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여기가 x는 플러스고 다른 한쪽에 있는 괄호 안에 x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대칭성 표현이다. 대칭성. 근데 얘는 선대칭. 여기서 a 대신에 0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냐? a 대신 0을 썼어. 얘가 되지.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x는 0의 대칭이란 말을 나타내는 거야. 이건 특수한 거야. 이 중에 특수는 한 군데야. 얘는 x는 a라는 직선의 대칭. 그렇죠? 이렇게 써도 같은 거예요. 요것도 x는 a라는 직선의 대칭이니까 잊어먹지 말고. 그럼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이 플러스 x고 한쪽이 마이너스 x면 대칭성인데, 대칭성이라는 건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중간이 바로 대칭인 위치다. 그럼 여기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의 중간이 어디야? 한번 생각해봐. 중간 구하는 방법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나? a 나오지. 그 자리에. 여기 더해서 2로 나누면 a 나오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니네 알 수 있겠어? 이거는 선대칭 맞아 안 맞아? 뭘 보고 찾아? 맞아? 어느 직선의 대칭이야?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중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선대칭꼴,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주로 y축 대칭인 요 얘기를 써보면 적분에서는 y축 대칭인 놈은 어차피 생긴 게 있다고 생겼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라고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우함수 기함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핵심이 이거야. 학교 시험 문제 풀다가 또는 문제를 풀다가 적분 구간이 한쪽하고 다른 쪽, 윗끝 아래끝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위아래. 그거는 이거 생각하는 거야.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y축 대칭인 놈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면 사실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이 부분과 0부터 a까지 이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라고 해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적분해가지고 두 개를 대입해서 쓰지 말고 차라리 2배의 0부터 a까지만 적분해가지고 2배를 써버리면 적분 계산이 간단하다 희연아. 그지? 정신 안 차리지? 네가 정리해달라고 그랬어. 아, 이거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그러면 요런 형태라는 건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 이론 정리 잘해도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 더 풀었냐 덜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특성을 니네가 문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혼자 뻘짓하지 말고. 원점 대칭인 거라고요.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건 0,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점대칭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점대칭. 가장 기본적인. 근데 점대칭의 일반형을 써줄 거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 거야. 요 놈을 잘 형태를 보시면 요거하고 더하면 0이 돼.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은 거야. 한쪽으로 이양시켜. 그렇지? 요런 구조가 0,0 대칭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일반형을 써줄게. 이렇게 일반형을 써준다면
요 모습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f의 a 더하기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는 2b. 요게 바로 점대칭의 일반형. 그럼 어떤 점의 대칭이라고 있는 거냐면 요거 가운데 a, 그 다음에 요거의 절반 b, 이 a, b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a하고 b 대신에 0하고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냐? 여기 되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0,0 대칭인 거고, 다른 점, 0,0이 아닌 점 대칭에 대한 일반적인 점의 대칭 표현은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된 놈에 대해서 혹시 요렇게 요 놈을 갖다가 이거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해요. 여기 a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한 건 함수 값이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적분 값이. 이쪽은 플러스로 나오는데 크기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상쇄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 되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말하는 즉 점대칭에 해당되는 원점 대칭에 해당되는 요 놈은 요 부분과 사실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값을 적분한 건 마이너스로 숫자가 나오고 플러스 함수 값 쪽은 플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이 적분값은 적분 안 해봐도 제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함수에서 이게 그 우함수, 기함수 이게 적분 하나하나 0이 되는 놈도 있고 2배를 해줘야 되는 놈이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우함수, 기함수에 해당되는 이 대칭성을 가진 놈 중에서 첫 번째 다항함수라면 짝수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놈들은 짝수차항 생각해봐. x의 제곱 같은 거 2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나 어때?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나 똑같게 된다는 거야. 짝수차항들은 거듭제곱이 짝수차니까. 맞아? 그렇다면 얘는 짝수차항들이나 상수항 같은 건 우함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가 되는 거죠. 우. 해봐. 우. 자, 나중까지 생각하면 이 y축 대칭에 해당되는 게 코사인 x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래? y축 대칭 맞나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y축 대칭 맞아. 그러니까 얘도 우함수로 이해하고 하시는 거야. 두 번째, 다항함수 중에서 홀수차항들. 예를 들어 x 세제곱. 그러면 1 집어넣는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랑 함수값이 어때? 반대 구호로 나오지. 이렇게. 얘네들은 기함수 특성을 가져가는 놈이야. 그러니까 x 세제곱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얘네는 적분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얼마야? 적분 결과 얼마야? 왜 대답을 안 해? 기함수는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때 상쇄돼가지고 이거 적분하면 얼마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그러니까 적분 안 해도 된다고.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요 구간에 대한 적분 결과죠. 그래서 홀수차항들이나 또는 사인 x, 탄젠트 x 등은 원점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어디에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할 때 살피라고. 왜?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두 개 다 대입하는 것보다 0 대입하면 그냥 다 보통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대입하고 싶은 거고, 얘는 아예 적분할 필요가 없는 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예. 이걸 만난 거야.
그럼 빨리 적분할 수는 있으니까 적분하려고 자꾸 덤비지 말고 적분 구간을 살피시라고. 아래 위 끝이 절대값 똑같고 부호 반대인 거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럼 누구만 적분하면 되는 거냐면 짝수차항이랑 상수항만 하면 된다고. 홀수차항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해봤자 빵. 그러니까 얘는 하나 많아, 얘도 적분 하나 많아. 얘만 하면 되니까 2배의 0부터 2까지 3x 4제곱을 적분한 요 일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졸려서 어떡해. 안 졸려? 근데 귀여운 애가 조니까 아 조라도 좀 귀엽긴 하다니. 진짜 아닌 것 같아. 학견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적분할 때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선생님, 이거 그냥 적분한 다음에 2 대입해 쓰고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아, 되지. 10초라도 줄여봐, 그럼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함수, 비함수에 대한 얘기고, 조금 더 수능형 문제로 진행이 되면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라고. 만약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우함수, 비함수 특성이 있으면 얘를 이용하거나 얘를 이용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곱하기 꼴로 돼 있어. 그랬을 때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러니까 곱하기 꼴의 함수의 우함수, 기함수 특징을 판단하고 쓸 수 있는데, 먼저 요약을 먼저 해줄게. 그 다음에 얘는 저쪽에다 지우고 한번 해볼 텐데, 예를 들면 우함수하고 우함수 꼴이 곱해진 함수는 최종적으로 어떤 함수라고 판단하면 되느냐. 근데 너무 쉬워. 우함수는 짝수차항을 말하는 거야, 홀수차항 말하는 거야? 짝수차항이니까 짝수차항 곱하기 짝수차항. 짝수차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함수는 홀수차항이고 얘도 홀수차항이니까 홀수차항끼리 곱해도 짝수차항이 되니까 우함수 되겠지.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죠. 우기. 여자아이들. 그치? 우기. 우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우기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기우. 기죠. 그럼 선생님, 혹시 이건 외웠는데 아주 애매하게 뭐가 나와서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건 외워두시면 돼. 짝수 숫자로. 아, 이거 여기까지는 그러면 잠깐 캡처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수능형 문제를 풀기에 기존을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주면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너도 졸려? 네. 할인 한 대 때려. 남 때릴 때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선생님도 친구하고 가다가 저 앞에 사람 걸어가는 사람인데 뒤통수를 때리고 싶어. 그럼 가서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죠. 야 민주야, 나 오랜만에 갔마 막 그러는 거야. 아닌데요 하다가 승질내다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야.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따라가. 한 5분 뒤 또 가서 때리는 거지. 야 민주야, 아까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 그러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나? 자, 그래요. 또 잘 때려 또 괜히 또 팔뚝에 무심 많은 사람 때려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얘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하면 되느냐 할 때 문제는 그럼 fx 곱하기 gx가 우함수 특성을 가지는 건지 기함수 특성을 가지는 건지, 그치? 근데 니네는 이미 결과는 알고 있어. 이거 해준 거 미리 결론을 기억하라는 거. 얘는 우야 기야. 우 얘는 그럼 곱해져 있으면 그럼 니네가 한번 증명해봐. 기함수가 되는지. 그럼 fx gx가 대표 함수예요. 그러면 fx gx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어떤 짓을 하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 마이너스 x 곱하기 g 마이너스 x 이거를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f 마이너스 x는 뭐라고 쓰면 돼? fx라고 쓰면 되지.
g 마이너스 x는요? 마이너스 gxg.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라지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라지 fx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죠?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랑 부호가 반대가 된다면 기함수 특성인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아예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결국 9배의 0부터 a가 아니죠. 적분할 필요가 없죠. 제로! 이걸 끝나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볼게. fx하고 gx는 이런 함수 특성을 가자.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fx.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fx가 지금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지. 그럼 x 자체는 기함수지. 그럼 우하고 기랑 곱해진 꼴이지. 기함수지. 그래서 생각할 게 없죠. 이해돼요? 안 해도 된다고. 자, 요게 이제 보통 우함수, 기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의 중요 특성이죠. 여기까지가 일단 대칭성에 관련된 표현으로 압축했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문제 예제는 많이 풀어줄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은 이제 두 번째가 주기성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 그럼 실제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14번쯤에 이 대칭성과 주기성 같은 걸 합쳐서 한 문제 낼 거야. 특성을 그냥 써줘. 어떤 함수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이 특성만 써준다고. 자, 그럼 주기성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게 핵심 표현이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할 때 이미 했을 거야. 이런 표현이 주기성에 관련된, 내가 주기라고는 얘기 안 했고 주기성과 관련된 표현이다. 반복되는 특징. 이거 얼마마다 반복된다는 게 확실한 거야. p만큼마다. 그럼 주기가 p다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p마다 반복된대. 그러니까 주기가 p야 라고 얘기하면 맞냐 틀리냐 이 얘기야. 틀리죠? p마다 반복되는 건 사실. 근데 주기가 p라고 하면 안 됨. 그러면 주기가 p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조건까지 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p예요 라고 써준다면 p가 주기야. 그럼 어떤 거가 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2라고 써 있어. 그러면 두 칸마다 반복된다의 의미지? 그렇다고 주기가 2라고 하면 안 돼. 왜? 주기가 1인 경우 두 칸 가면 똑같은 값 나와 안 나와? 주기가 1이야. 근데 2만큼 갔어. 똑같은 값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예를 들면 여기가 2인데 주기가 1이야. 그럼 여기 똑같은 거 나올 거고 또 똑같은 거 나올 테니까 두 칸 가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주기가 1인 함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의 약수 개념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 배수 약수 중에 그 주기가 실제로 p가 아니더라도 p만큼 갈 때는 반복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주기라는 말보다 두 칸마다 똑같은 게 나와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요 말까지 써 있다면 주기가 진짜 p예요. 최소 그만큼 가야 된다. 그 뜻이니까. 그래서 이 주기성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그럼 아까 대칭성과 주기성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아까 대칭성은 한쪽은 x로 다른 한쪽은 어쨌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지. 근데 얘는 어때? 둘 다 같은 부호죠. 플러스 x. 이러면 주기성 관련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실제 예를 하나 보여줄게. 학교 시험에 났었던.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 이것도 없애. 이것도 없애고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특성부터 읽어봐.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지. 그리고 이만큼마다 반복된대. 그리고 함수는 함수는 그냥 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써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4부터 6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대. 그냥 문제 그냥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한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 중에 이 함수 특성을 먼저 읽으시라고. y축 대칭이야. 그리고 두 칸마다 반복된대. 그래놓고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줬으니까 합치면 구간의 폭이 얼마야? 2가 되겠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 2부터 4까지 이 그림이 반복됩니다. 이 뜻 아닌가? 이해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림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빨리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뒤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특성에 의해서 3, 4 부분도 이렇게 된 걸로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여기 부분도 이렇게 된 걸로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4부터 6까지 적분하라니까 4부터 6까지 적분한 건 2부터 4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지? 아니 여기 요 그림이 4부터 6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적분하래. 근데 4부터 6까지 적분한 게 실제로는 모양이 2부터 4까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2부터 4까지라면 0부터 2까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0부터 2까지 요거 적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는 x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얘를 적분해서 쓴 게 결과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4부터 10까지 그러면 4부터 10까지 하면 폭이 몇 개야 이게? 칸수가 6개지. 그러니까 이 두 칸짜리가 몇 개 들어있겠어? 3개. 6칸이니까. 맞아? 그러면 4부터 10까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놈 적분한 거 3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냐? 지금 거기까지 푼 게 여러분들이 했던 유형 10 1까지 얘기고 마지막 유형 12가 이제 아직도 이제 적분 쪽에 수투 쪽에 적분 중에 일부 문제는 평행 이동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다 섞어. 그 아까 말했던 대칭성 또는 주기성, 평행 이동 다 섞을 수 있어요. 평행 이동을 위한 적분이죠. 이게 어떤 의미의 그림이냐면 여기 fx라는 놈이 있어. 이거 지울게 이제 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요만큼의 넓이를 의미하는 어떤 숫자 상수가 생겨나겠지. 맞아요? 근데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원래는 a고 여기가 b인데 3만큼이 뭐 요만큼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3만큼이라고 치면 b부터도 3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이 그림이 그대로 요렇게 와서 붙어 있을 거야. 여기는 그러면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b 플러스 3이 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함수는 그럼 뭘로 표시가 되는 거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f의 x 빼기 3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식이겠지. 이게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냐 없냐? 없냐?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a 더하기 3부터 b 더하기 3까지 f의 x 빼기 3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나왔다고 치면 이 함수를 읽고 접근하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구간도 이렇게 돼 있고 함수도 fx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니네가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풀란 얘기냐? 어차피 구간하고 얘를 잘 봤더니 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미 평행 이동이 돼 있는 상태지. 그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f x가 되겠지. 그럼 그 그림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됐다면 구간도 마이너스 3만큼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a, 그래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b.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다. 이 얘기가 두 개가. 그래서 문제 함수가 평행 이동돼 있거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얘를 함수가 좀 어려우니까 쉬운 함수, 원래 함수를 고쳐주면서 구간을 그만큼씩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서 접근하면 계산이 용이하고 실제 결과 주어진 힌트를 쓸 수 있게끔. fx 빼기 3을 접근한 결과는 없어요. 근데 주어진 힌트가 fx를 접근한 거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접근 결과를 맞게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가 니네가 유형 12까지 지금 푼 상태고 내용 정리 다 해주신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지금 20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잘 듣고 기억해서 왔어야 되는데. 맞죠? 안 써준 거 없을 거고 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유형별로 다 받긴 힘들고 한 서너 문제 정도만 혹시 풀어본 사람, 풀어온 사람, 그럼 대부분 그러겠지? 선생님 목요일까지 숙제 아니에요? 아씨, 이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풀어온 사람인데 요거 특히 좀 안 돼요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풀어줄 거고 안 풀어봐서 질문 못하는 거면 목요일날 질문하시라고. 혹시 있어? 그래도 나 한 유형 8까지는 풀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목요일까지 과제라고 또 수요일 밤에 또 열어보는 아직도 초딩 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몇 개는 풀었어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들은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질문하시면 그건 내가 풀게. 자, 질문해봐. 없으면 다음 나갈게. 13부터. 부정적분은 안 돼요. 부정적분 돼요. 1044번이요. 1044. 계속 말이요? 응? 아니 한 두세 개만 해. 두세 개만요. 아, 더 많아? 네. 아, 그럼 5개만 딱 받을게. 오. 딱 그 정도요. 그래, 네가 뭐 10개씩 20개씩 있겠어. 50번. 61번. 86번. 네. 까지 좋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질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고 1044번 보세요. 자, 1044번은 내용상 이거야. 어떤 함수 fx가 있어. 네. 근데 적분하는 거랑 미분하는 거랑 연산 관계에 있다. 네. 요게 미분이고 요게 적분이면 네. 오른쪽 가서 적분 한번 했다가 미분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해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적분을 했다가 미분했느냐와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나중에 했느냐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수만큼. 그래서 니네들한테 알려준 건 어떤 함수 fx를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을
x로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원래 게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미분이 나중에 되는 게 그냥 되살아난다. 그런데 이 fx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놈을 적분해 버리면 원래 함수가 살아나는 건 맞지만 적분을 나중에 하면서 생기는 적분 상수만큼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44번을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은 이건데. 오케이. 그럼 1044 2차 함수 fx가 있다.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식만 쳐다보지 말고 fx가 2차 함수라고 준 것도 중요한 힌트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함수 gx를 얘기했는데 gx가 x제곱 더하기 fx 요 놈을 적분을 한 거를 gx라고 하고 그 다음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2x 4제곱에 더하기 8x 세제곱 이렇게 된다. 요거만 갖고 g1 구하시오. 그러니까 알아내고 싶은 거는 g라는 함수죠. g라는 함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g라는 함수가 이제 목표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f랑 g의 사이 관계가 지금 주어진 거니까 일단 여기에 풀기 전에 이거 쳐다봤을 때 그 생각은 드니? gx도 2차 꼴일 거다. 왜? fx가 2차인데 곱했더니 4차가 됐잖아. 그럼 이제 g도 2차 꼴로 어떤 함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미분과 적분 사이 관계가 있어서 요거 두 개를 양변을 x로 미분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g'x라고 쓰면 되는 거고. 요 놈을 적분한 거를 이제 미분했으니까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적분상수 없이.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fx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이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알아내고 싶은 게 g이기 때문에 f의 흔적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요 식으로부터 fx만 두고 얘를 이항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x는 g'x 빼기 x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요쪽에서 f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gx는 그냥 gx고 요 fx 대신에 요 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g'x 빼기 x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에다가 gx 이렇게 된 거죠. 요 놈이 마이너스 2x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gx는 2차라고 얘기를 했고, gx는 2차라고 했고, 그 다음에 fx라는 놈은 요만큼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근데 g가 2차라면 g'은 몇 차인 거야? 1차지. 오케이? f 전체로는 2차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f의 최고차는 계속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를 곱해서 이건 이제 1차니까 상관없고 얘랑 곱해서 요렇게 4차가 되려면 gx의 2차 계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힌트가 gx는 일단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던 대로 요 뒤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이제 gx는 됐고 요 놈은 g'이니까 적어주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일종의 항등식 개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g'x 빼기 x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a고요. gx라는 건 2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 된 거지.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두 개의 2차식이 곱해져서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럼 3차항 여기 3차항만 정리해봐. 그럼 얘랑 누구랑 곱하면 3차 나올 수 있어? 얘랑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x 세제곱과 그다음 얘랑 곱한 것도 그죠? 그럼 8 하고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가 지금 얼마가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0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밑으로 2차항과 그 1차항과 상수항도 없는데 2차항을 한번 볼까요? 2차항을 보게 되면 얘랑 상수항이랑 있는 마이너스 B, 1차와 1차가 있는 4A, 그 다음 얘랑 있는 2A, 요게 바로 2차항이 될 텐데, 여기 보면 2차항이 제로가 되는데 A가 어차피 0이었으니까 지워지고 나면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또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한데?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면 GX라는 놈이 2X 제곱 이걸로 끝나버렸네요. 왜? A하고 B가 제로니까, 그지? 자, 이제 G1 구하면 얼마야? 2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표는,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뭐 바꿔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F하고 G가 섞여 있는 식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G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 그러니까 문제 중에 F를 조금 지워달라는 얘기인데, 그 지우는 걸 아까처럼 양변 미분해서 fx를 지워내는 작업을 시작한 게 됐어요? 1050번 갑니다. 자, 1050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때 fx, gx 그 중에 g의 마이너스 1부 하라는데, 첫 번째 힌트가요. 1050번 fx랑 gx랑 곱하기 에 해당되는 걸 미분했더니 3x제곱 빼기 3이 되었고, 두 번째 힌트는 gx라는 놈이 x-2하고 fx 두 개를 곱한 만큼이 gx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0가 0수이다. 이거는 이제 뭔가 f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될 때 골라내는 힌트일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 g를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 근데 얘는 뭐 보자마자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다. 요 놈을 미분한 놈이 요거지. 그러면 요 놈을 좌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미분되니까 요거를 적분하면 튕겨 나오고 상수 C가 붙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이쪽 한쪽에만 붙이면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 적분하게 되면 fx 곱하기 gx가 요걸 적분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한 다음에 적분 상수가 붙게 된다. 그지?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가 됐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 적분 상수를 좀 챙길게요. 요거 x-2 대입하게 되면 g2는 얘 때문에 제로가 된다고. 그죠? 그럼 g2가 제로가 되니까 x 대신 잠깐만. g2가 제로가 되면 또 뭘 하나 써야 돼? g2가 제로니까요. fx 곱하기 g2가 제로인 것 같고 뭘 쓸 수 있냐 지금? fx랑 gx 다 써야 되잖아. 그럼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쓸까? fx, g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fx 그 다음에 gx를 x-2 곱하기 fx를 쓰면 되죠. 요 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으니까 x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건 뭐 별 필요 없고, x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f2 곱하기 0 곱하기 f2. 근데 이건 사실 뭐 상관없이 다 제로가 되니까 0이라고 쓰고, 2를 대입했더니 8 빼기 6 더하기 c1 이렇게 되죠. c1의 값도 정해졌지? c1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F랑 G랑 곱해서 지금 이런 3차식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식을 보면 fx하고 제곱, 이것도 쓸까? x-2하고 fx의 제곱식이 있는 거고, 요거는 그러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대입해서 0 나왔으니까 조립제법으로는 안 놓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거 하고 요게 이제 지워지니까 요런 거 할 때 조심해. fx를 제곱한 놈이 x 플러스 1이야. 그럼 fx는 뭐가 되니? fx를 제곱한 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럼 fx는? x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여기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제곱한 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마지막 힌트 안 쓴 거였어 아직. 힌트를 안 쓴 거지. 내가 했잖아 아까 이런 거 보면 이거 두 개 상나서 골라내는 거 아니야?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니까. 그러면 0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 얘죠. 그러니까 fx는 요게 맞는 거라고. 즉 마이너스의 x 플러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gx를 이제 써볼게요. 그러니까 gx는 그럼 x 마이너스 2에다가 fx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요렇게 이제 gx가 정해지게 되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g 마이너스 2 요걸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에 이거 플러스 4까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서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1061. 자, 좋은 쳤지만 여기까지 하고서 내가 쉬운 시간 줄게. 이런데 거기 써져 있는 기호를 모르겠어. 아하. 근데 이거는 기호를 몰라도 네가 그 문제를 읽었다면 못 읽은 것 같아요. 못 읽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저기 할 때 이거 이 기호 뭘로 배웠지? 델타? x가 변한 양. 그때 이거는 기억나냐? 이거는 평균 변화율처럼 어디다 리미트하면 이게 변화율.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건 거기 증분이라고 써 있지? 네. 증분이란 말이 우리말로 풀어서 읽으면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x는 x의 변화량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돼. 그래서 y의 증분은 y의 변화량. 그렇다면 우리가 델타 y는 3x 제곱 더하기 2x의 델타 x 그다음 빼기 5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f0가 1일 때 이렇게 나왔고 f0가 1일 때 f2의 값이 얼마냐? y는 fx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변화량을. 그럼 x의 변화량 델타 x로 양변 나누면 여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 델타 x까지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양변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 개념인 거고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된 거야 이거? 변화율, 도함수, 미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미분한 상태.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쪽은 그런 계수 의미가 됐고 여긴 뭐가 돼?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요것만 남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f 프라임 형태가 얘가 이제 f 프라임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게 이제 기호의 뜻. 그러면 이제 fx는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상수 c 이렇게 되네요. 뭐 힌트를 더 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힌트가 적분 상수를 구하라고 주는 힌트니까 f0가 1이라면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면 되는 거죠? 네. 됐고요. 마지막 1086 이것도 간단해요. 의미가 이거 뭐예요? 이제 다 됐어. 마지막 문제.
이거 한 문제 끊어봤자 다음 시간에 더 피곤해. 자, y는 fx 이거 네가 한번 표현해봐. y 밑줄 그어봐.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삐리리이고 이거 최대한 줄여서 써봐. 프라임 x가 으흠.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그래서요. 만약에 x 좌표가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f 프라임 2 이렇게 쓰듯이 이게 도함수를 알려준 힌트니까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게 3, 4분면에서 직선 3, 4분면에서 y는 22x 더하기 10 요거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네. 3, 4분면이라는 의미는 x 좌표도 음수고 y 좌표도 음수라는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인데 모르지만 어떤 이렇게 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잠깐만 누구랑 접하는 거야? fx하고 그치? 그러면 이게 3차 함수 꼴일 테니까 접근된 게 예,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22. 그러니까 더럽게 크죠. 그럼 대충 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이 접선 기울기. 근데 이 접점이 3, 4분면에 있는 점이지.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22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게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22가 되는 자리를 찾아라 이 얘기야 의미가.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가 이제 3인점 하고 x가 마이너스 1인점 이렇게 되는데 굳이 3, 4분면이라고 얘기한 게 누굴 고르라는 거야? 얘를 골라주세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요 자리가 접점이 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f2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f 프라임 x를 아니까 이걸 적분하면 fx가 생길 거고 물론 적분상수 살아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그럼 적분상수 c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거나 먹어야 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요 점은 3차 함수 원래 f에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도 있는 점인 거 아니야? 이거 대입해주면 적분상수가 생겨 안 돼? 생기죠. 그럼 다 구한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죠. 요게 마이너스 12가 되네. 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가 다 죽네? C는 제로였네요. C가 제로니까 이거 없애고 그럼 fx가 구해졌으니까 알고 싶은 f2의 값은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2 대입하면 이게 뭐야? y좌표도 제로야? 이런 f2 제로입니다. 선생님 기울기가 왜 22가 돼요? 이거하고 이게 3, 4분면에서 접한다며. 네. 이게 접선이란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접하는 자리 여기 x좌표 여기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보면 알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22가 되는 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두 개가 뭐야? 3자리하고 마이너스 1자리하고 이렇게 두 개잖아. 근데 그 중에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죠. 그럼 접하는 자리는 이 원래 함수 그래프나 접선이랑 다 똑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이 이 3차 함수 f에도 있는 점이죠. 이렇게 됐어? 네. 오케이.